저 법무부 차관님 계십니까?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을 주시고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 들긴 했었습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예, 오늘 정부, 여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이 서명식 소식 상당히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여러분께 긴박하게 전해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죠. 통합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그 해당 장교, 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의 장교와 전화 통화했던 내용 공개했던 것, 그게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결국 이제 그 휴가를 함에 있어서 당시 어머니인 추미애 장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집권야당의 대표인 추미애 장관 측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핵심이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장성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저 녹취록을 공개를 했던 거죠. 처음부터 녹취록을 공개한 건 아니고 첫날은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보좌관이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화면 보시는 것 지금 이제 이게 첫날 얘기입니다. 참고인 출석을 했다. 그랬더니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진술은 없었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신현식 의원이 방금 전에 보시는 화면처럼 녹취록 자체를 공개를 한 거죠.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대위가 추미애 저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그런 것들 요청을 했고 내가 그 사실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 검찰도 이미 알고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부지검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확인이 안 된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네. 수사관이 그 진술을 받았는데 그게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일방의 주장이고 그것이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서 수사 기록에는 진술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 그리고 그 조사받은 사람도 동의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도 아직 동부지검에서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죠. 이게 조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고 동부지검에서 확인하지는 않은 건데 뭐 주영진 앵커도 법조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그 언론의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술을 했는데 조소에는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이게 문제가 터지면 동부지검은 조서로 확인할 거예요. 조서에 명백히 있는데 그런 진술한 적 없어요라고 부인 못합니다. 왜? 나중에 공개되면 바로 나올 거거든요. 네.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인했을 때 조서에 없으니까 그런 진술한 적 없습니다라고 동부지검 차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대위 보시자고요. 당시에 여당 대표였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데 그 아들과 관련된 일을 민간인도 아니고 현역 육군 대위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거짓말로 야당 측에 제보했을 가능성? 이거 현실적으로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위의 말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대위는 진술했다는 말은 맞을 거고 동부지검이 그 진술한 적 없다가 조서에 없다라는 얘기 맞을 거다. 그럼 뭐겠느냐? 참고인으로 들어가서 그 대위가 진술을 했는데 참고인 진술 조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높죠. 저도 애초부터 그렇게 봤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서 해서 동부지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저는 맞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녹취록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해도 다 됐다 들었거든요.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 되게 했었습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팩트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뭐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의혹은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고 주요 정치인으로서 아들의 어떤 병가, 휴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단어도 사용했어요. 전화한 적 없다. 그런데 이 전화한 적이 자신이 전화한 적이 없다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라는 얘기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는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오늘 민주당 의원도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차례로 이 이슈에 대한 본인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그 라디오 출연 과정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거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본인도 국방부 쪽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한 것은 맞다는 쪽을 취지를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 법적인 거는 별로는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일이죠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당 의원도 인정한 걸 보면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됐다는 가치 평가니까 제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지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느냐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지만 일단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측이 전화를 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팩트로 지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이야기가 부적절을 한 거 그렇죠. 맞다. 이해까지 한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적절, 법적인 건 모르겠으나 뭐 적절한 일은 아니죠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여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은 왜 전화를 했을까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이건 정말 추정의 영역인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보좌관이 왜 전화를 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 갖고 아까 그 전화를 받은 대위도 왜 보좌관이 이런 전화를 나한테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추미애 대표가 전화를 했다면 아유 아들의 일이니까 어머니가 전화했구나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보좌관이면 비서입니다. 아들 그 사병은 아들입니다. 해당 당사자인 사병의 어머니의 비서가 그럼 몇 단계를 거친 거죠?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화가 들어온 거란 거죠. 그러니까 전화 받는 대위도 그것이 요청이든 문의든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자 병가 연장해 주시오 이거든 병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순 문의든 왜 보좌관이 개인적인 이런 일 아들의 일에까지 전화를 하지라는 거 그 대위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의아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보좌관이 아들이 지금 아파서 병가를 나왔는데 지금 개인 병가를 연장하든 개인 연가로 전환을 하든 뭔가 부대에 복귀를 좀 미뤄야 되는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당시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았을까? 아니면 아들인 서일병이 보좌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서 알았을까? 어찌됐든 간에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 들어서 이걸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까 이제 앵커도 얘기하시기를 전화한 적이 없다. 본인은 전화한 적 없다. 여기에 보좌관도 전화한 적이 없다가 포괄되는지는 뭐 국어의 해석의 영역이니까 좀 해석의 영역 남겨두더라도 제가 추미애 장관이라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 나는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내 주변 측근들 누구가 전화했나라고 하고 당시에 보좌관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확인을 해봐서 뭔가 팩트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 전화한 일이 없다라고 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은 이 사태를 어디까지, 언제부터, 무엇까지 알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검찰이 서울 동부지검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간단한 사안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군 당국이나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아니 법적인 문제 없다.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 다 거쳤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류가 일부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상의 실수는 있는 것 같다. 서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화가 왔었다. 또 문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보좌관의 전화 기록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당직 사병은
군 전화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아들의 또 통신 기록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확인을 하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사안 아닙니까? 왜 수사를 빨리 못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신 기록 몇 개 보면 되는 거고 관련자 진술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그 서모 씨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 표명할 때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도 했었고 국군 양주병원에 자료도 다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행정자료가 남아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병원에 문의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진단서 발급해 준 적이 있는지, 진단서 제출받은 적이 있는지 이거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검사, 동부지검이라면 수사력 좀 좋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에 그 다음 선임 검찰 기관이 동남 북서 순서니까 서울 예. 동부지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8개월 동안이나 끌고 있다. 왜일까요? 이러니 야당 일각에서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임 검사까지 갈 이유도 없는 사안 같아요. 그렇죠. 너무 없는 사안, 간단해서. 굉장히 예. 간단한 사안이죠. 그런데 수사가 안 되니까 야당 측에서는 아니 이게 피의자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가족의 문제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문제니까 동부지검 검사들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어. 그래 특임 검사 해야지, 특별 검사 해야지. 뭐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특임 검사가 하고 특별 검사가 하면요, 그거 검찰 망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미애 장관도 수사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추미애 장관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미복비가 문제된 시점은 2017년 6월 25일이에요.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법무부에서. 장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 사람이 지휘를 아니죠. 구체적 수사 지휘 지금 총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사를 하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면은 모든 것이 명약관하게 밝혀질 일이다. 그것이 추미애 장관 또 아들이 울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3시 50분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예정대로라고 한다면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혹은 권준욱 부본부장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브리핑 현장에 들어와 있질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합의문 서명식이 늦어지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하는 이 장면도 발표도 늦어졌고요. 방역당국의 브리핑도 그만큼 더 늦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후 2시 10분쯤에 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이 조금씩 수년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화면에 세 가지 쟁점은 나왔듯이 첫 번째는 과연 이제 저 보시면 1번이 이제 병가를 갔다는 건데 과연 병과 관련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왜 저게 누락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건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도 얘기하듯이 추미애 장관 측에서 자료 제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가 전화를 하면서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그러면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셨고요.